안녕하세요. 의사의 식탁의 내과의사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아는 것이 생명 연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증상은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질환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발생하는 가슴 통증이 그렇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장질환, 그 중에서도 관상동맥 질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통증이라면 증상이 나타난 지 2시간 안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나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가슴 통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관상동맥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쉬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죠. 이때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심장 주위에 있는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관상동맥은 크게 세 가닥의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닥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심장 근육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됩니다. 이 관상동맥이 꽉 막히면 심근경색증을, 일시적으로 좁아지면 협심증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을 모두 합하여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가슴에 코끼리 한 마리가 올라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코끼리 한 마리가 가슴 위에 있다면 그 통증은 날카로운 통증보다는 둔한 느낌일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것과 같이 뻐근한 느낌으로 조이거나 터질 것 같은 느낌이라고들 표현합니다. 이 가슴 통증은 턱이나 목, 등 또는 팔로 방사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운이 빠지는 것과 같은 무력감, 식은땀, 구역 구토감, 어지러움증, 호흡곤란 등이 동반되어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심증의 경우에는 5분 미만으로 통증의 지속기간이 짧지만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강하게 심근경색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관상동맥 질환은 우리 몸이 힘들 만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추운 계절에 등산을 하거나 운동 중에 발생하죠.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증상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관상동맥 질환은 누구에게 발생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다고들 표현하지만 관상동맥은 우연히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도는 증가합니다. 남성에서는 45세 이상, 여성에서는 55세 이상에서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남성입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그 발병 확률이 높고 여성보다는 보다 적은 나이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계가족 중 조기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즉 남자의 경우에는 55세 미만, 여자의 경우에는 65세 미만에서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이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담배는 두말할 것 없이 관상동맥 질환의 명백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혈압은 심장의 업무량을 높이게 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거나 혈압이 높은 것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입니다. 당뇨병은 심장 혈관 질환의 진행에 있어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높습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운동 부족 역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되고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관상동맥의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10년 이내에 심장 내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심장 뇌혈관 질환의 발병 확률을 예측해 보세요. 이곳에 제가 가상의 환자 한 분을 설정해 입력해 보겠습니다. 남자이고 나이는 50세, 총 콜레스테롤은 230,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35로 낮고 수축기 혈압은 150이고 고혈압 당뇨로 인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흡연자입니다.
이런 환자분이라면 10년 이내에 심장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분에서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심근경색의 발생은 그럴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가슴 통증이 발생했다면 곧바로 혈관 중재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심근경색에서의 골든타임은 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가상의 환자는 진료 현장에서 많이 보는 환자 유형입니다. 하나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시에 다른 여러 개의 위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혈압에 비만, 흡연, 고지혈증이 더해지면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 확률도 더 증가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평정심과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관상동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잘 보세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성별, 가족력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금연은 기본이고요. 고혈압, 당뇨를 잘 조절하고 당장의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강도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개선시키고 비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운동은 그 자체로 심장혈관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면 일석오조쯤 되겠네요.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